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버버버하죠?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오후 45분 토요일인데요. 자, 휴림 로봇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제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상당히 좋죠. 근데 왜 이 종목은 모르고 오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과거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할 때도 이 종목을 거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이런 상승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2022년 작년인데 이때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카나리아 바이오 M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현대사르죠. 이 종목이 펄을 씌운다고 해서 와서 조금 연초에 세일즈를 했던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문자를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종목을 좀 분석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를 좀 봐야 되느냐,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일정이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게 편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가의 상승을 줬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자, 일단은 정리를 해놨는데요. 휴림 로봇, 예, 삼성 지분 투자 일정 이게 좀 잡혀 있긴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놓고 볼게요. 이 종목이 기타 종목들 로봇 관련주, 2차 전지에서 반도체 그리고 연초를 주도했던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그걸 봐야 됩니다. 당연히 봐야 돼요. 자, 유진 로봇, 그쵸? LG로 볼게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대주주로 있죠? 대동도 삼성 펀드에서 대주주로 있죠? 농기계 회사이긴 하지만, 자, 뉴로메카, 한화, 그쵸? 그리고 감속기.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어떻다? 여기까지 비슷하죠? 그쵸? 연초에 상승했던, 그쵸? 근데 여기서 달라지고 있죠? 왜 그러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슈림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삼성 일정, 일단 1번은 실사 일정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대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슈림 로봇도 삼성과 일정 부분 과거에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일단 실사 일정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 지분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날 두 번 있거든요. 자, 받아가시고 단기 거래를 하든 어떤 뭐 평단가를 낮춰서 그 날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내드릴 거니까 참조하시고,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이 다 좋았는데 못 올랐냐? 그쵸? 자, 볼게요. 자, 유진 로봇이 올해 들어서 대략적으로 얼마 올랐냐? 좀 피곤하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실시간으로 좀 제가 영상을 올 때마다 반영이 되니까요. 파이팅!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 이 영상을 찍을 때 의미가 있다. 자, 안 그래도 자, 이제 말씀드리면 유진 로봇이 올해 들어서 146%가 급등을 했어요. 그쵸? 자, 볼게요. 그쵸? 이렇게 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과연 이 종목들의 어떠한 업종의 아니면 기업이 바뀐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다 해서 올랐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2차 전지, 2차 전지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 시가총액이 크죠. 그 빈 공간을 찾아서 이 전고점까지 올라왔던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다? 여기죠. 지금은 뭐예요? 다시 본업인 AI, 로봇, 반도체로 해서 올라온 거죠. 자, 이걸 우린 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업종을 알고 거기서 종목을 솔팅해야 된다고 하죠. 자, 휴림 로봇은 이 로봇이란 말이 붙긴 했지만 그동안 잊지 못했던 사실들이 뭘까요?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팩트로 말씀드리면 조폭 서방파 두목의 아들이죠. 네, 실질적인 주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번에 주도했었는데 로봇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을 했죠.
자, 로봇 상승세가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인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주가를 못 오르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휴림 로봇은요. 1999년도 정도에 설립된 회사예요. 다만 지금에 있는 인공지능 AI 로봇,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죠. 자, 이런 부분의 로봇이 아니고 다른 로봇입니다. 그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용 그리고 서비스용 이 이쪽 관련 업종의 로봇이에요. 자, 따지고 보면요. 지금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 뭐가 있어요? 이 로봇 회사들보다 더 빨리 코스닥에 입성했다. 즉, 다른 뭐 SPG나 이런 거는 로봇이라는 게 사실 산업 자체가 5%밖에 안 됐어요. 매출 자체가. 그쵸? 근데 진짜 로봇으로 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휴림 로봇이 가장 빠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주가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인간과 함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협동 로봇, 의료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지. 즉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은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지. 9세대의 작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만일에 여기서 이 기업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업종으로 이런 이벤트 말고 움직일 수 있을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은요 일단 IR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탐방도 받지 않아요. 이유는 이 가게 되면 보여줄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꺼려합니다. 지금 공시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일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가장 커요. 즉 탐방이나 어떤 IR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거든요.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 기업이 못 오르는 건 딱 하나다. 산업용 로봇, 그런 뭐죠? 서비스형 로봇. 지금 트렌드와 맞지 않고 단 1세대의 로봇,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세대의 로봇은 맞다. 자, 근데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데 김 씨라고만 할게요. 범서방파 아시죠? 예. 뭐 김태촌 씨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김태촌 씨 직접적인 아들은 아니고요. 예, 양아들입니다. 이 양아들이 과거에 한 3개 정도 기업을 소위 말하는 무자본 M&A라고 하죠. 즉 시비를 발행을 통해서 어떤 데서 내가 이 기업을 사들일 건데 이 기업을 미리 사들이는 걸 담보로 해서 돈을 꿔달라. 뭐 이거를 지금에 와서는 주식시장에서 안 좋게 보지만 조금 좋은 사업 영역에서 과거에 정주영 씨가 그랬죠. 자, 저기 땅을 사주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조선 배를 만들어서 너네한테 주겠다. 그때는 가능했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무자본 MA에 대한 부분을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그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태촌 씨의 양아들은 이 사건 무자본 M&A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면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이 휴림 로봇의 대주주인 6.31%죠. 가진 휴림 홀딩스. 자, 이 휴림 홀딩스가 여기에 또 최대 주주가 또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JN 리더스. 자, JN 느낌 오시죠? 사람 이름인데, 자, 여기 대표이사가 실소유주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김태촌 씨 양아들과 친족 관계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IR 활동을 하든 탐방을 받든 하려면 기업 공개를 하려면 이건 다 이제 까내야 돼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다 보니 이 기업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이 내부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때 호황기 때 빼고는 연초를 이끌었던 로봇 AI 시장
즉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 투자하면서 끌어올렸을 때, 이때 이후에는 하향 추세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요, 좀 시장을 논해봐야 되는데, 자,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가 주가가 오르는데, 2차전지 금양이 오르는데, 조정을 받을 때가 있죠. 2차전지 업종이. 그때, 이때는 너도 나도 이 사업할 거야, 저 사업할 거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 조정 후에 다시 시장이 반등할 땐 얘네들이 갑니까? 안 가요. 그 이유는 진짜인 실체가 있는 애들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업종을 알아도 여기서 어떻게 솔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3,000원짜리 종목을 살 때 이랬을 거예요. 작은 종목이니까 몇만 원, 10만 원짜리보다 빨리 올라갈 거야. 근데 결국은 뭐죠? 이때 거래만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명암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3,000억입니다. 왜?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가격을 보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서 몇천 원짜리 종목은 뭐 시가총액도 작아서 빨리빨리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왜? 주식 수가 많으면 1,000원짜리 종목도 1조가 될 수 있고요. 10만 원짜리 종목도 2천억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 솔팅 마지막 과정에서 X가 나오는 거예요. 산업은 정확히 읽으셨죠. 근데 지금 이 솔팅 과정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향후에 해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단 힐러보 삼성 실사 일정 1번, 지분 투자 일정 2번 있어요. 이거 받아가신 다음에 단기거래를 통해서 30% 정도의 현금을 어디서 마련해 오십시오. 뭐 대형주든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시면 그 단발성 투자 몇 번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까지에 대한 평가 금액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가자고요. 아시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 뭐 기업 내용 좀 더 말씀드리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게 왜 삼성전자 관련 로봇으로 됐었냐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1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2006년도에 처음 왔을 때 2008년도에 삼성과 어떤 매출 구조가 발생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출신인 이종진 이 임원을 사내이사로 한번 선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삼성전자 임원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어떤 사실이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지분 투자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이제 금방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했죠. 이 부분은 아니죠. 근데 다만 지금 이 사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는 설령 지분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사 일정이라는 건 항상 뭐죠? 시장에서는 풍문에 사서 실체가 있을 때 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하죠. 그거는 제가 이 실시간에 텔레그램 방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회사 중에 그 휴림 로봇이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림 에이텍. 지금 이게 휴림 에이텍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아마 거래 정지돼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거래 정지돼 있죠. 자, 이게 지금 상장 폐지 들어가지 않고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요게 좀 거래가 다시 재개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자회사, 즉 지분 투자에 해놓은 이 회사가 거래가 풀리게 되면 상당 부분 이 지분법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죠?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자, 자회사도 알아야 되죠. 왜? 분명히 휴림 로봇의 주가 상승의 플러스 요인이니까, 자, 3월 달에 거래가 정됐어. 2021년도에. 목소리가 안 좋죠.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각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몇십 조를 다루는 연기금한테 포트폴리오를 제한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난소암을 치료한다. 사실 희귀병이죠. 네. 근데 이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한다라고 해서
600원짜리 있었던 거를 이렇게 10배까지 튀겼던 경우가 있었어요. 요것 때문에 허위다라고 해서 이 휴림 에이텍의 바로 전에 사명이 아마 이건 기억하실 건데 제가 운용사 있었을 때인데 디아크 이거예요. 이 허위 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부분이 소위 말해서 휴림 에이텍 현재 거래 정지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어떤 자금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여기서 얘네들한테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저도 이걸 봤는데 자 거래 공시사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슈림 타자를 잘 못 쳐요.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슈림로 자 봅시다. 5월 31일 날짜로 영업 양수 결정,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까나리아 바이옴의 아산 공장 영업 및 영업 설비 이걸 110억에 인수해 옵니다. 근데 결국은 뭐다? 가져오는 건 이렇게 하고 얘를 살려주기 위해서 까나리아 바이옴은 얘네한테 자금을 이제 조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니네가 쉽게 말해서 난소암을 치료하는 걸 한다라고 해서 허위 공시를 통해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떠한 재무적 투자자로 얘네들의 현재의 재무 구조를 바꿔준다고 하면 그래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풀어줄게 이 뜻이에요. 아시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오늘 논했던 것 중에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분 남아있죠.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알려고만 하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할 거고요. 휴림 로봇이 왜 못 올랐고 그쵸? 지분 구조가 범서벙파 양아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뭐죠? 로봇이라는 건 정확히 맞췄다 하더라도 뭘로 지금 함수가 잘못되어 있죠? 예. 산업용 로봇 이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와 맞지 않아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트렌드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만 사업 자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나온 거 사업 자체가 한번 2차 전지가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자, 본래 산업을 꾸준히 영위하고 있죠. 뭐 고평가, 저평가 이런 거는 논하지 맙시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됐다?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바로 어떤 거다? 무리하게 금양과 에코프로를 보면서 갑작스럽게 본업과 상관없는 2차 전지 리튬을 엎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장이 에코프로나 금양이 오를 땐 좋아요. 다시 치고 나갈 때 반대인 그림이 나오죠. 자 볼까요? 다 똑같을 거예요. 옌 플러스 그쵸?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똑같죠? 왜 그럴까? 원래 본업이 이게 아닌데 무리하게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휴림 로봇은 그냥 다른 거는 원래 2006년도 자 우리 시장이 2006년도에 로봇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쵸? 근데 2006년도부터 로봇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뭐다? 아까 뭐 2차전지를 비교했을 때 갑작스럽게 사업을 추가한 건 없었다. 다만 지분 구조가 조금 클린화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발전을 해야 되죠. 지금 뭐 AI, 로봇 이런 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자회사도 지금 거래 정지가 된 건 분명히 얘가 과거에 난소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자회사 디아크 얘네들이 주가가 폭등하면서 지분 가치를 분명히 반영한 적이 있어요. 시장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올랐던 그렇죠? 요 단발성으로 올랐던 적. 자, 이게 바로 시장의 신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종목 자, 한번 봅시다.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 한다더라 2%. 그러면 시장의 경계감을 갖자. 2번 뭐죠? 산업. 아하, AI 산업. 엔비디아 반도체. 오케이. 그다음 구글, 알파벳 신고가. 아하, AI. 시장에서도 AI, 로봇, 오케이. 잘 봤다 이거지. 근데
그 중에서 뭘 골라야 되는지에 실수가 이루어졌던 거죠. 예, 그쵸? 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항상 종목만 보고 거래했기 때문에. 그쵸?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지 말고. 아시죠? 실수가 없어요.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실수가 없어요. 왜? 시장을 딱 보고 좋을 건가 나쁠 건가 박스권인가. 그러면 좋을 거면 지수 민감, 안 좋을 거면 방어, 중립이면 박스. 그쵸?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산업. 아하, AI 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그 중에서 또 바이오를 골라냈으면 또 나눠야 되는데 막 싸버리지. 제일 싸고 뭐 어떤 뭐 빨리 움직일 것 같은 거. 근데 지나가 보면 그러던가요? 자, 중요한 거 뭐다? 자, 2차 전지 예를 들면 음극재, 양극재 다 골라냈다고 쳐.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 뭐 있어요? 리튬도 수산 리튬, 탄산 리튬, 황화 리튬 다 나누는데 본인만 황화 리튬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 바이오도 항암,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면역은 면역을 높아서 다른 암도 치료하게 하는 거. 표적은 고형암이면 고형암만 치료하는 거. 이건 월 항암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쵸? 이 네 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장하고 업종의 사이클만 잘 맞추더라도 사실 최근에 hylim 로봇이 제일 꼴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쵸? 근데도 어떻게 돼요? 2배, 3배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산업에서 다시 업종. 자, 어려운 말이지만 반도체 산업, AI 산업. 여기서 AI 중에서도 뭐 챗봇은 요새 별로 안 좋잖아요. 다시 세팅하는 거지. 로봇, AI, 진단기기. 요 둘을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면 너는 2배 먹어라. 나는 4배 먹을게. 이게 돼요. 거기서 다시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레인보우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 5배, 6배 수익이 나는 거.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제가 1,000억 이상 운용하던 펀드 매니저였는데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건 인터넷 쳐보세요. 제가 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랄까? 업종의 순환매에 최고 꼭지에 가려고 안 하고 최바닥에 가려고 안 한다. 근거만 알고 있고 여기서 이동 이것만 잘하면 10배 낼 수 있다 이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시죠? 항상 종목만 봤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큰 판을 알고 자, 이차전지가 50만 원이 고점입니다. 그건 애널리스트가 하는 증명 역할이고 우리는 시장의 분위기가 리튬을 선호하고 2030년도에 실적을 땡겨다가 붙이려고 하면 150만 원에 순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 되셨나요?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목만 보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종목을 보고 다시 이게 로봇인데 왜 안 갈까? 이러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지? AI? 반도체? 뭐 다른 기업은 많이 올랐던데 구글? 올랐네. 알파벳 올랐네. 그러다가 시장을 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중국의 헝다가 파산한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 다 세팅해놓고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2배 이상은 수익을 난다. 이 밑에서 솔팅 작업하면 10배 난다 이겁니다. 그쵸? 할 수 있는데 쉽게 고칠 수 없을 거예요. 아시죠? 자, 준비가 되신 분들만 연락 주세요. 010-6227-8706으로 휴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1부터 10까지 그 습관을 최대한 다 바꿔드릴게요. 그렇죠? 장중 라이브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보면서 통제도 되고 원방향으로 가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아시죠? 본인만의 상상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올바른 길이 진짜 올바른 길이더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말씀드려야지. 이왕한 거. 이 삼성전자에서 실사 일정이 있다 했죠. 그 실사 일정은 단발성으로 끝내십시오. 아시죠? 그리고 지분 투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그 날짜를 이제 플랫하게 1에서 2일 정도 플랫하게 기간을 정해서 여기 적어놨는데 실사 일정에서는 기대감이 반영될 거예요. 그 기간에 단기 거래. 두 번째는 들어오는지는 시장에 나와 있고 주가가 오르기 전에 제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무 또 한 번에 승부 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예로
아마 다 아실 거.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커진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실사 온다고 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뭐라? 여기에 대한 실사 일정은 여기서 끝나라고. 그리고 다시 그쵸? 제대로 가는 걸 먹는다고. 이 변동폭을 자꾸 무시하는데 사람은 언제 내가 돈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이 구간 때 시장의 붕괴를 일으킬 만한 사실이 발생될 수 있다고. 그게 과거의 코로나 금융위기 모르잖아. 근데 이 사실만 놓고 보면 나중에는 정말 시장이 붕괴되는 시장이고 큰 조정이 나오는데 못 팔게 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명의 펀드 매니저 후배를 뽑아보면 실질적으로 2명만 남는다. 왜? 종목을 너무 좋게 보고 다 알면 시장의 붕괴가 오는 걸 알고 바이오 산업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도 버텨버린다고. 확인하고 버티는 연습을 하라고. 이해되셨나요? 자, 1부터 10까지 바꿔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은 웬만하면 필수로 하는데요. 이건 지인분 아니면 좀 이해하기 편히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대신 텔레라고 문자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이유는 저도 문자를 아시겠지만 AI가 보내고요. 어떻게 제가 다 보냅니까 이걸. 그리고 통신사에서도 AI가 스팸 처리하는데 자, 이런 자료와 링크를 같이 AI가 보내버리면 여기서 AI가 스팸 처리해서 도달을 안 시켜요. 아시죠?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뭐 벌써 7시 12분 넘어가네요. 화이팅! 그 댓글로 화이팅 남겨주시고 많은 연락 기다려볼게요. 뭐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죠. 그쵸? 그런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항상 빠져서 10% 빠졌다가 보합까지 올라가면 몇 프로 수익이죠? 10%죠. 10%죠. 간단한 건데 모르세요. 주식만 하면 반대로 해요. 10% 오르는 종목을 사서 20%까지 가는 건 몇 프로예요? 10% 수익이죠. 근데 이건 안 한다? 이것만 하려고 하죠. 이게 더 리스크가 적을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자, 어차피 위로 가서 더 가는 거나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 거나 똑같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구분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바꿀 수 있는 분들만 연락을 주시고 지금이 9월인데 연휴 이제 곧이죠.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은 제가 한 5천만 원 그리고 1억을 투자하시는 분은 5억까지 만들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프로젝트 한번 주식투자가 진행해 볼게요. 이유는 아까 상기에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만 거래하더라도 되더라. 보여드릴게요. 다만 이게 1,000억을 운용하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유동성이 받치질 못해서. 아시죠? 여러분들 뭐 1,000억 정도 운용하시는 분 없잖아요. 알죠?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하여튼 뭐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종목이 없는 분들은.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좋은 토요일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